못하겠어. 아니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요. 집에 가서 몸살했잖아요. 왜요? 저번에 첫 촬영했으니까 너무 네. 힘들잖아. 나 이거 신발이랑 너 세트. 세또 완전 세또. 저 웃음 좋아요. 그거잖아요. 깔깔마녀. 깔깔마녀처럼. 그러니까 저 소리 괜찮은데? 저 소리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시간. 이제 가면 되나요? 가면 됩니다. 이제. 그냥 갈까요? 이제 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가희. 나는 환희. Q&A 시작. 저는 지난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으로 네. 들어갈 건데 저번 봤을 때보다는 훨씬 친숙하고 그쵸. 뭔가 편안하네요. 맞아요. 네.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솔직해지고 사람의 뭐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그렇게 좋네요. 네. 주제를 먼저 해볼게요. 그렇죠. 주제는 잘 알아야죠. 해야죠. 네. 옛날 저 어렸을 때부터 주제 파악을 하라고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제를 좀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주제가 네. 발음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발음. 리프팅의 시발점. 저번 주에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많으셨나요? 그러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부터 주제 파악을 하라고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리프팅의 시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리프팅의 역사를 안다는 거, 어떤 뭐가 되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그러면은 리프팅에 대해 언제 리프팅이 생겼는지 몇 글쎄요. 년도 몇 월 며칠 아. 몇 분 몇 초. 이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쪼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리프팅은 역사가 그렇게 긴 수술들이나 발전이 오래된 수술은 아니에요.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거나 외형적으로 진짜 달라져야 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옛날 초창기에 뭐 1900년 초반이라든가 그런 때 논문들을 보면 얼굴 피부를 여기서 당기고 귀 뒤쪽을 당겨서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이제 얼굴 좋아진다는 식으로 된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우와. 시장은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옛날만 해도 해부학적이나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발전은 안 됐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기 힘든 시기였고 기록할 만한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1920년대 정도가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를 당기는 그런 수술들이 실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열고 피부가 늘어져 있으니까 네. 피부를 들죠. 당겨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1920년대 중후반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좀 더 많이 피부를 들고 좀 더 많이 당기면서 이제 자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수술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거울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울, 이게 거울이에요. 손에 뭐가 비치나요? 그래요. 그래요. 이분 정상인 건 맞죠?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얼굴이 원래 입체적이어야 되는데 피부가 딱 당겨지니까 입체감이 사라지고 그냥 당겨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당기기만 하니까 과연 예쁜가에 대해서 의문이었고 예뻐지려고 하는 수술인데 이렇게 당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쁜가요? 괜찮나요? 아 그렇죠. 너무 무서워.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피부를 꼬매놓으니까 여기 이런 데들이 자꾸 벌어진다든가 흉터가 심하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수술적으로 결과가 오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당겨 이렇게 하면 피부가 잘 늘어나잖아요. 잘 늘어나죠. 그렇죠. 피부를 이렇게 늘어난 부분만 당겨 놓으니까 또 늘어나는 거예요. 금방. 많이 효과 기간은 1, 2년? 정도밖에 못 갔던 거죠. 수술은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근데 어떻게든 이걸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했지만 그렇게 막 극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됐을 때 50년 지났는데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꾸 이제 피부를 들어서 수술하다 보니까 피부 밑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귀를 당겨서 꼬매놓고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여기에도 피부를 더 덜 잘라도 여기 끌어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근막층이에요. 스마스층이라고 부르는 피부 밑에 있는 스마스층을 1970년대쯤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얘를 당겨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하는데 잘 안 당겨진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잘 안 오잖아요. 바닥에 뭔가 지지돼서 붙어있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 당겼을 때 안 올 수 있는 거죠. 뼈가 있었잖아요. 뼈가 있고 위에 스마싱이라는 층이 있고 피부가 있었는데 뭔가 뼈에서부터 이 층들이 다 붙어 있다고 치면 끌어당길 때 바닥에서 붙어 있으니까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유지인데 어린 친구들은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안 쳐지잖아요. 네. 사실상 걔도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걔 안 쳐지게 붙잡고 있어야겠죠. 누가 뼈에서 앞쪽으로 뭔가 그런 게 있어야겠죠. 잠시 쉬어가는 소리 왔네요. 신고요. 신고 싫어요. 자, 싫어요. 자, 싫어요. 저도 싫어요. 이게 바닥에 잡고 있으면 당길 때 안 당겨지잖아요. 이 유지인대라고 하는 걸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지인대를 끌어줘야만 얘가 쭉 하고 당겨지겠죠. 아니 끊어도 돼요? 유지인대를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유지인대를 끊어버리면 원래 정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유지인대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안 쳐주고 있잖아요. 끊어버리면 더 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인대를 끌어주고 나면 그만큼 잘 복구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겨서. 그렇겠죠. 유지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바닥치하고 다시 이게 밀착이 붙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제 잘 붙어 있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처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인대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지인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당기면 여기 유지인대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앞에 부분은 안 당겨지겠죠. 안 당겨요. 여기 부분, 이 뒷부분만부터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리프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길 네. 원하는데 그래서 이런 광대 아래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유지인대가 끊어져야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지인대를 1980년대에 이제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얼마 안 됐죠. 1980년대면 지금부터 해봐야 3, 40년, 10년 전이요? 아니. 저희 지금 타이머 쓸 때가 지금 현재 시기는 1990년입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다가 그럼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유지인대를 몰랐을 때에도 여기 하면부 턱라인 쪽에서는 이쪽 밑에 쪽에 유지인대가 없으니까 여기는 잘 끌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턱라인 아래쪽이 좋았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중안면부였어요. 여기 이 부분 중안면부. 중안면부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근데 유지인대라는 부분들이 앞에 잡고 있으니까 이 중안면부가 안 당겨졌던 거거든요. 여기를 끊고 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요걸 못 끌어서 그런 거였는데 밝혀주고 알려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안면부를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에 정말 다양한 수술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개의 수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좋은지가 알고 싶잖아요. 2009년도에 논문이 하나 나와요. 2009년도. 근데 200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논문을 하나 낸 거죠. 뭘 하고 싶었냐면 이들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을까? 그리고 수술마다 차이점 뭘까? 근데 이걸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일까요? 왜요?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직후에 리프팅이라는 게 그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리프팅은 수술 받고 나서 직후에는 효과가 다 비슷비슷하고 좋을 수 있겠죠. 이게 과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도 같을까?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사람이 다른데 그렇지. 어떤 사람은 리프팅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리프팅 효과가 좋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덴티컬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란성 쌍둥이죠. 완전히 동등한 일란성 쌍둥이는 그룹을 지어요. 4그룹으로. 4개의 다른 수술법을 쓴 거죠. 수술해가지고 결과를 보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거기서 보고 끝내냐? 그거를 10년을 팔로우해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 됐을 때 좀 더 있다가 논문이 나와요. 그때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4개의 다 다른 수술법을 썼는데 효과가 4개 다 좋았다는 거였고 10년이 지났을 때도 좋은 혈관 유지하고 있었고 수술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직후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10년 뒤가 있잖아요. 수술 직후에 당연히 수술 전보다 좋겠죠. 그렇죠. 10년 뒤에도 당연히 더 좋은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수술 전보다 10년 후가 비교했을 때 더 좋아요. 이때가 더 젊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4개의 그룹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좋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이든 뭐든 찾아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수술은 뭘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수술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 이게 좀 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던 자기가 그 수술을 정확하게만 한다면 정확한 방식으로만 간다고 치면 결과는 다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와, 멘트 너무 좋았다. 진짜. 찢었나요? 꼬맬게요. 찢어버렸어. 진짜 찢어버렸어요, 진짜. 꼬매면 되나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실리프팅 하고 이제 뭐 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근막침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죠. 특히나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죠. 뭐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펴버렸을 때 두둑 하고 떨어지면 자 여러분은 한 줄에 얼마씩 돈을 날린 겁니다. 네.